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이현상의 황금 배팅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일의 금요일. 최근에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역대급으로 보기 드문 광경을 오늘 보셨겠죠. 자,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대폭락을 하고 이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전 신호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언제쯤 나올 것이냐,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뭐가 유망한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그죠? 그 반전 신호에는 어떤 것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들, 뭐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장중에, 그죠? 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가 장중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8.3.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인가요? 2001년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그때 또 동시다발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있었는데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두 개 합쳐갖고 한 20개 종목 하락, 폭락, 뭐 2, 3%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10% 이상, 15%, 20%씩만 폭락세가 장중에 만들어지면서 거의 2,200개 이상이 전부 다 그렇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미난 거는 뭐냐면, 뭐 재미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오늘은 극단적인, 아주 진짜 최악의 가장 질 나쁜 극단적인 공포를 받고요. 그 공포에, 그래서 패닉의 절정, 망연자실하는 그런 표정도 봤죠. 그리고 반전이 나오는 것도 봤고요. 반전이 나올 때 그 힘도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작은 호재,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작은 호재이든 언제든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드디어 보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보면 되겠다.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2.3%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계속 매도죠.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에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8월 달과 비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왜냐면 이전에 가장 폭락했던 게 여기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이럴 때. 근데 여기 8월 달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 8월 달에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를 했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이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싼 세력들은 연기금만 샀어. 외국인들은 어디서부터 주식을 샀냐면 여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식을 샀어요. 그거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수급 주체별로 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연기금입니다. 최근에 1조 한 4천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5,700억입니다. 그죠? 오늘 장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변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더 해외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요. 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난 목요일 날 대폭락을 보였습니다. 10% 마이너스 10%. 엄청난 폭락을 보였다. 그죠? 그리고 독일 닥스 마이너스 12% 폭락을 보였다. 프랑스 까크 마이너스 12% 대폭락을 보였다. 물론 주말장,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우리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장이나 미증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일단 한번 쭉쭉 보세요. 그다음 오늘 일본 니케이는 장중에 여기 뭐 일본 올림픽도 물 건너 갔죠. 그죠? 예, 오늘 장중에 10% 폭락하다가 마이너스 6%로 좀 땡기면서 마감이 되었다. 자, 오늘 이거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불과 2거래일 만에 1900이 깨지고 장중 저점이 오면 1680이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깨졌다. 하지만 오늘 급반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어디에서 의미를 둬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코스닥 오늘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이야,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마이너스 13% 폭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웬만한 종목군들은 오늘 마이너스 20% 정도 폭락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양봉으로, 물론 전일 대비해서는 하락이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렇죠? 자, 뭐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아마 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도저히 못 참아서. 근데 절대 그거는 가장 나쁜 악수예요. 악수. 왜? 여기서 팔아가지고 주식시장 떠나면 상관없는데 저까지 다시 사겠다? 정말 어려운 얘기야. 저 오늘 아침 오전장에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뭐 매수 사인 냈냐면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저가 매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삼성 SDI 그죠? 오늘 마이너스 7% 폭락을 했는데 오늘 저가 매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플러스로 끝났죠. 이 외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쭉쭉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잘하고 저가에 잘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잘 가지고 버티는 것도 좋다. 왜? 미래 어딘가, 코로나 국면이 끝난 미래 어딘가까지 저는 단기 매매는 그렇게 지금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드릴 얘기. 자, 오늘 13일의 금요일 대폭락 후에 급반전이 있었다. 그죠? 시장이 급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나올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신 개발 기대감이, 그죠? 캐나다 업체에서 뭐 미 국무부에서 뭐 자금 지원을 좀 해준 뭐 그래서 캐나다 백신 회사가 백신을 개발을 하는 개발이 임박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부양책이고 뭐고 다 떠나서 사실 치료제 개발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코로나19는 대유행. 어차피 걸릴 사람들은 걸려야 되고, 좀 아쉽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망자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확진자도 늘어야 해서 절정을 보여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치료제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절정을 보이면 증시 입장에서는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대유행 이후에는 이제는 계절병처럼 신종플루 같이 계절병, 매년 찾아오는 계절병. 그럼 매년 찾아올 때마다 시장이 폭락을 하겠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백신 개발 기대감은 부각이 됐고, 이거는 왜냐하면 12월 달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1월 달 그죠? 굉장히 부담을 줬고 2월 달 제가 볼 때는 4월, 5월 그죠? 빠르면 이때 아마 뭔가 좋은 신호들. 근데 백신 개발 임박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자체도 시장에서 호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연기금 대규모 순매수, 오늘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억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1조 이상해 갖고 지금 1조 4천, 1.4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근래 들어서 가장 근접한 시장의 폭락 사례가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 대규모 순매수, 지난 8월달, 작년 8월달 말씀드렸는데 여기 연기금만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이걸 주목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장중에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개하고 고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개하고 고양이도 친해.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안 친해요. 앙숙이에요.
자, 코로나 구제 법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급여세 전면 폐지 이거에는 동일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구제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과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반영을 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연준. 자, 원래 패키지로 같이 나와야 돼요.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 근데 지난번에 양적 완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양적 완화 카드를 지금 스물스물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지금 미국 기업들, 그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런 기업들 말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죠? 이런 기업들,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이 양적 완화 카드도 그리고 레포라고 그러죠? 예. 환매조건부 채권 이걸 운용을 한다. 이틀간 뭐 막대한 자금, 그죠? 그리고 단기 유동성도 공급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이 뭔가 구원투수 역할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장중에 부각이 된 건데, 자, 이거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아직 오픈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향후에 재료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19 어디쯤 가고 있느냐? 사실은 좀 이따 한번 얘기했지만 코로나19 플러스 금융위기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중국은 이미 끝났고 한국 오늘 확진자 110명 정도 됐나요? 지금 이제 100명 초반으로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유럽하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유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유럽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확진자는 많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출 금지령, 외출하면 다 잡아가요. 마트나 약국 빼고는 전부 다 점포들을 문 닫아요. 그죠? 2주 동안인가? 네. 자, 미국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미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중간에 이건데요. 미국은, 우리는 어디냐면 중국은 절정이 나오면서, 그죠? 물론 부양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나오는 것이 중국이 지준율, 그죠? 예. 지준율이 아니지, 소비세 인하. 자, 중국은 소비세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 소비세 인하. 그죠? 예. 중국 소비세 인하 할 가능성, 이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한국도 절정 나오면서 이미 바닥은 쳤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 영향, 특히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여기가 절정이 나오면 코로나 국면은, 그죠?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임박을 했다라는 시그널 자체도 시장을 반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자, 그거 좀 이따 자세히 금융시장이랑 엮어갖고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 이번에는 정부 증시 안정화 대책 기대할 시점인가? 오늘 청와대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례적으로 하는 총재가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지금은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던 정말 파격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뭐냐? 공매도 금지. 지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인가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공매도 금지 사례가 있죠.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전격적으로 또 우리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매도 금지와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시점인가? 그래, 기대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스.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에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뒷방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 증시 안정화 대책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유가,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 코로나하고 더불어서 유가 하이힐드 채권 얘기, 그죠? 방송에서도 좀 해드렸었는데, 이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미국 증시 폭락을 이끌었고요, 그죠? 이 부분 같이 봐야 돼요. 국제유가, 이 하이힐드 채권은 부실 채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하이힐드 채권의 상당 부분이 이 에너지 업체들, 리테일 업체들, 특히 셰일 에너지 업체들, 여기랑 또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최근에 코로나 19 이게 들불처럼 번지면서 여기서 자금이 이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한 번 더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왜 사우디가 증산한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게 더 부도 위험이 커졌어. 야, 이 기업들 부도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도산을 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이 오고, 과거 모기지 사태처럼, 그죠? 모기지 사태.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큰 우려가 된 과거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 이런 우려로 해서 급하게 시장도 영향을 받은 거고요. 지난번 연준이 긴급하게 50bp 금리를 내린 거는 바로 이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야, 진짜로 이게 이렇게 돼서 금융위기로 번진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금융사들이 이 악재로 해서 또 이 기업의 줄도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해서 은행권이나 과거 뭐 리만 사태나 우리 뭐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파산, 이게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것이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지. 첫 번째 이유, 구조적으로 미국은 2008년 이후에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많이 변했다. 제1, 제2, 제3의 안전장치들을 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책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깨지면 다음이 안전방이 있고, 다음 안전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호막을 다 철해놨어. 이 정도의 사이즈의 신용도를 가진 금융회사는 이 정도의 신용을 가진 고객을, 그죠? 거래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 매우 낮다. 자, 두 번째, 트럼프가 그거를 방관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이번 국제유가는요,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이 WTI가요, 과거로 이렇게 치어보면, 이제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까? 네,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2016년도예요. 잘 보세요. 2016년도 얼마인지. 26달러가 최저점이었어. 정확히 기억한다고 그랬지. 제가 25에서 30달러. 요거 얼마였냐면 여기서 2달 머물렀습니다. 2개월, 딱 2개월. 근데 제가 이거 단기 매매가 아니라 국제유가 투자해갖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0%가 올랐어요. 2년 동안. 26달러일 때는 70달러까지 올랐어.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 뭐 ETF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라고 그랬죠.
얼마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 자, 러시아 증시도 폭락을 하고 뭐 미국 증시도 폭락을 하고 뭐 다 폭락입니다. 지금 이거 주봉인데요. WTI 지금 31달러 수준이고 27달러가 이번 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저점은 한 20달러 중반에서 30달러 사이 정도 되는 요 구간이 이번 바닥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방관할 것이냐? 아니다. 저는 감산 합의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 왜? 러시아도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업체들, 얘네들은 생산 손익분기점이 이 WTI 기준으로 해서, 그죠? WTI 기준으로 해서 뭐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정도 돼요. 30달러 중후반, 뭐 좀 낮은 저기는, 그리고 한 50달러 많게는. 그러니까 이미 충격이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 셰일 업체들이 하이힐드 채권 관련한 부실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불을 꺼줘야 되는데, 이 불을 꺼주려면 유가가 다시 오르든지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금 지원을 해주든지. 지금 연준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틀간 1.5조에 달하는 레포를 운영을 하고, 단기 1개월짜리도 저기 1개월짜리도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그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절대 폭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발등에 불을 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유가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공장을 멈췄어. 그럼 유가가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건데? 언제까지 뭐 중국 공장이 멈춰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다. 자국민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유럽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죠. 그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국면이 진정 해소되는 시점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그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멈춰있던 공장들도 다 돌아가겠죠. 그죠? 그죠? 유가는 다시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리 오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늘어져서 오르느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팁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역발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저희 고객분들, 저희 회원님들 어딘가로 계속 모시고 갈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연준, 양적 완화 카드 꺼낼 것이냐? 양적 완화 카드 꺼낼 것이냐, 연준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지난번에 50bp 금리를 긴급하게 인하하고, 50bp 금리를 긴급하게 인하한 거는 과거에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롱텀 캐피탈 파산했을 때, 2001년 닷컴 영품이 빠질 때, 2001년 9.11 테러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만 파산했을 때, 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양적 완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준이 다급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개월물 레포는 1.5조가 아니라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1조 달러. 달러인데 1.5조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에서 1조 달러. 그죠? 그 다음에 1개월물짜리는 5천억 달러고. 예. 자, 아무튼. 자, 지금 연준이 움직이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QE. 재개의 어떤 시그널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 자, 이번 17일, 18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금리도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좀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트럼프 발언 중에서 좀 재미난 거, 현재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시장은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했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 중국과 합의하면 시장은 크게 오를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죠? 그리고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그죠? 2019년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서 연준이 좀 도와주면 시장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9년 1월 달이 여기에요. 그때서부터 폭등했죠. 어? 그죠? 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발언. 이 사람의 이 발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선에 성공은 해야죠. 근데 가장 큰 본인의 치적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미국은 안전하다. 두 번째 뭐냐? 미국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증시로 나타났던 거 자랑거리인데 지금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다 작전이 짜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국민 담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 어제 방송에 나가서 목요일날 특집 방송에 나가서 대부분 대국민 담화에서 실망스러운 얘기만 많이 꺼냈는데 그거는 그냥 표현적으로 다 보이는 거고요. 제가 그 속풀이를 해드렸잖아.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대국민 담화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기대했던 부양책이나 이런 거 없이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본인은 다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는 그 정도로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미국 경제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죠? 이 책임을 본인이 다 떠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급여세 전면 폐지 이것도 일종의 부양책이죠. 그죠? 전면 폐지도 요청을 했는데 의회 특히 민주당 공감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액션을 부려야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랬더니 바로 펠로시 의장이 오늘 나온 얘기가 백악관하고 그죠? 이번 코로나 긴급 대책에 그죠? 구제 법안이라고 해야겠죠? 구제 법안. 코로나 구제 법안에 대한 합의가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죠? 트럼프는 다 그거를 계산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하잖아. 그러면 액션을 더 빨리 취할 것이다라는 거. 어설프게 본인이 뭔가 되지도 않는 거. 어차피 의회 승인은 못 얻을 거를 뭔가 액션을 이런 걸 꺼낼 거고 이런 걸 꺼낼 거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반대하죠.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먹고 완전 쇼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폭락을 하니까 연준에서 양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내동댕이 치면 안 되는 거고 어렵지만 오늘 주식을 매수 사인 낸 거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종목들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말 폭락장에 손 나가는 사람 없지만 매수 사인을 낸 거는 그런 이유예요. 왜?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이벤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총알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자금이 좀 남아 있는 분들은 급락장 수익 프로젝트 이 폭락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2주짜리 상품입니다. 일주일 서비스 해드리는데 일주일 추가해서 총 2주에 22만원. 그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주 동안만 하는 겁니다. 급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모든 거, 주식도 그렇고 ETF,
레버리지 뿐이 아니죠. ETF 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제가 최근에 또 장기전으로 매수해 두시라는 것들도 있었죠. 그거 나중에 보세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총알 준비되신 분들, 하지만 겁나서 못 하시는 분들, 오늘 장중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제가 오늘 사인 냈습니다. 아침에 폭락장에. 근데 지금이 뛰어드실 분들 뛰어드십시오. 요즘 연락들 많이 와요. 주식 안 하던 분들도, 과거의 회원님들, 주식시장을 떠났던 회원님들도 많이 연락이 와. 하고 싶다고. 어렵지만 지금 그 기회를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젝트를 위한 제가 일주일 22일날 일요일날 채팅방 운영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하고 추천주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여기 참여해서, 그죠? 이때 리딩을 또 받으시면 돼요. 다 보내드려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쉬워요. 휴대폰으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2만원 2주, 요것도 무이자 가능하고요. 1668-4369로 1668-4369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닥의 징후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우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징후. 첫 번째, 솔직히 지금 국내 증시 거의 바닥권에 이미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우리 주봉을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2250에서요 1700, 오늘 장중에 1700이 깨졌습니다. 뭐 여기 더 얼마나 떨어질까요? 여기 물론 변동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 그죠? 바닥의 징후 첫 번째, 코로나 절정, 유럽이나 미국의 확진자의 절정.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절정은 3월 말 정도에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탈리아 이런 것들, 이쪽은 뭐 사실 1, 2주 안에 절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3월 말 정도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리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죠? 두 번째 3월 말 전이고, 두 번째는 부양카드, 공격적인 부양카드. 뭐 ECB가 부양카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연준의 부양카드, 이거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17, 18 FOMC 회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QE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QE를 꺼내는 순간, 주머니 속에 꺼내는 순간 시장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작하는 순간 시장도 급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 컴백하느냐? 반면 연기금은 계속 담는다. 연기금은 계속 담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8월, 작년 8월 달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 8월 달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도 폭락을 했죠. 이 작년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느냐?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계속 팔았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산 세력은 누구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외국인들은 어디 와서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느냐? 바로 여기 9월 달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년 이상 올랐던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연기금이 최근 3월 들어서만, 그죠? 3월 들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조 4천억 정도, 1조 5천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사들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처럼 쇼크가 생기면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죠?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죠? 당연히. 그죠? 자, 지금은 길고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종식이 된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여기는 한쪽 머리에서는 코로나, 여기 때문에 아주 진짜 뭐 난립니다.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시장이.
하지만 지금은 이 다음 라운드를 봐야 돼요. 제자리 찾아가는 주요국들의, 그 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그죠? 그래서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그래서 부양책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제자리 찾아가는 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는 갑자기 느닷없이 상한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지수대가 1700대거든요. 1700대. 폭락한 종목이 뜬금없이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낙폭과대주들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올랐던 애들은 어떻게 돼? 걔들은 급락하겠지. 그죠? 자, 거기를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길고 멀리 보고 가야 된다. 지금은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렴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오늘도 배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적당히 물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왜? 최저점 잡기가 쉽나요? 오늘 예를 들어서 투매했다 쳐보세요. 투매했어.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마이너스 30-40%를 감소하고 그냥 다 팔았어. 더 싸게 살려고. 싸게 살 수 있습니까? 떨어지면 더 공포스러운데? 산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간 투자만 하면 돼. 뭘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매수할 분들은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정말 센 놈이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센 놈이 왔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공포의 절정, 패닉의 절정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 사인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 투매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응? 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네. 지금은 가장 2008년 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근데 2008년 때는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절대 금융위기가, 제2의 시스템 위기가, 그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 응? 지금이 기회예요. 그죠? 지금이 저금통이라도 털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큰 것만 몇 가지 좀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번에 폭락할 때 제가 목요일날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야,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요일날 특집 방송 삼성전자 이거 폭락할 때 받아내시라고. 오늘 아침에도 매수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매수한다라면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낙폭과대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왜? 오늘 전략 구강 나올 가능성 높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많이 빠져서 전략 구강보다는 어떤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어제 목요일날 특집 방송에서 제가 삼성 SDI 이번에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 그죠? 자, 이거 빠지면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제 그림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왔어요. 여기 아침에 주식 사시라고 그랬어.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2020년 유망 섹터들이 있었죠. 원래 2020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돌발악재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그런데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걱정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2020년 올해 유망 섹터 뭐였어요? 반도체도 있었고 2차 전지, 전기차도 있었고 부품, 스마트 부품도 있었고 중국주도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주 한번 볼까요? 호텔 신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네, 호텔 신라. 자, 여기 오늘 어제 목요일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시장이 폭락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요. 8만 원이든 8만 5천 원이든 7만 5천 원이든 7만 원이가 하나의 덩어리야. 왜? 어차피 얘는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종식되게 되어 있고 폭발적으로 중국 애들 단체 관광객들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중 관계가 사드 이후에 가장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시진핑 오는 거죠. 한한령 해제, 단체 관광객들 몰려옵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못 가고 나도 여행을 못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싶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죠? 지금은 2020년 그죠? 유망한 종목군들을 투자해야 될 때고요. 단기로 매매하는 분들도 이번 폭락장에서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추세적으로 타고 올라갈 종목들,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중기든.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거 특별히 이번 주말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때야. 지금은 저금통 털어야 돼. 저금통 털어서 사야 돼. 그죠? 그런데 강심장이랑 함께 해야 돼. 강심장이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비정상 시장입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과거의 상승장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립니다. 매수, 매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단기 목표치, 그 다음에 제가 중장기 목표치도 제시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단기 목표치까지, 중장기로 하는 분들은 왜? 지금은 중장기 가도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잦은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장기 하려는 분들도 그죠? 그래서 같이 목표가를 드릴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2일 날 여기에서 일주일 하고 저희가 점검을 다 같이 모여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 보유자는 가만히 계시라고. 그죠? 가만히 계시라고. 왜? 추격해서 매도하고 투매. 너무 공포스러워서 투매해도 5분 후면 후회돼. 괜히 판 것 같기도 하고. 팔아서 다시 싸게도 못 사요. 그죠?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효자 노릇합니다. 매수할 분들은 공포에 조금씩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오늘도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어. 그죠? 실익 없이 매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결국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거든요. 자, 전 세계 500대 부호, 돈 많은 500대 부호가 이번 폭락장 전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폭락했던 폭락장에 돈을 얼마나 400조를 잃었대. 400조. 한 명당 얼마예요? 8천억씩 잃은 거잖아. 하루에 1조 잃었다 치고 이 사람들이 주식 투매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천억 잃었다고 주식 팔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은 다음 라운드를 잠깐 기다리시면 돼. 왜? 한국 지나서 중국 지나서 한국 지나서 지금 미국으로 거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 어쩌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가장 중요해요. 미국은 이미 전파가 시작이 됐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다음 라운드는 옵니다. 그죠? 이거를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이 바로 저금통을 털 때다. 저금통을 털 때다. 하지만 이번 저금통을 털어서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개들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요. 힘들 내시고. 그리고 요거 일주일 플러스 일주일 딱 2주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번 프로젝트
여기에는 단기로 하는 분들은 단기 목표치로 드리고 좀 중장기로 보시려는 분들은 중장기 목표가를 따로 드릴게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매매하시는 분들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 1668에 4369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움이 많았던 시장, 여러분들 정말 공포스럽고 하셨겠지만 결국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폭락장 패닉의 정중앙에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남들보다. 하지만 과거의 정상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투자 마인드를 버리시고 지금 비정상, 우리 모두 야수가 돼서 가야 되고요. 담담하게 넘기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이 기회에 꼭 잡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잘, 그죠?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